안녕하세요. 동화 할아버지예요. 오늘 하루는 어땠나요? 이제는 잠시 쉰다고 생각하고 제가 들려드리는 이야기에 기대 보세요. 사라진 마음의 열쇠. 저녁은 늘 비슷한 순서로 마을에 내려앉았다. 골목 끝 전봇대에 노란 불이 하나둘 켜지고 낮 동안 따뜻해졌던 담벼락이 천천히 식어갔다. 집집마다 다른 냄새가 문틈으로 새어나왔다. 어느 집에서는 된장국 냄새가 났고 어느 집에서는 생선을 굽는 냄새가 났다. 막 지은 밥 냄새가 풍기는 집도 있었다. 평범하고 조용한 동네였다. 아이들 웃음소리가 해질 무렵까지 이어지고 늦은 저녁이 되면 창문마다 커튼이 닫히는 그런 동네. 그런데 그 마을 한가운데 이상하리 많지 조용한 집이 한 채 있었다. 낡은 담벼락과 오래된 나무 대문이 있는 집이었다. 창문은 늘 닫혀 있었고 대문 위에는 녹이 쓴 작은 종 하나가 매달려 있었다. 이상한 건 바람이 제법 부는 날에도 그 종이 좀처럼 울리지 않는다는 점이었다. 아이들은 괜히 그 집 앞을 지날 때 발걸음을 조금 재촉했고 어른들마저도 무심한 척 시선을 돌리곤 했다. 누가 무섭다고 말한 적은 없었지만 그 집 앞에 서면 누구나 잠시 조용해졌다. 너무 조용해져서 자기 마음속 깊은 곳에서 나는 소리까지 들릴 것만 같은 느낌이 들었다. 그 무렵 어느 아이는 웃는 법을 조금씩 잊어가고 있었다. 원래는 잘 웃는 아이였다. 작은 일에도 금세 기분이 환해지고 길가에 핀 꽃 하나만 봐도 오래 바라보는 아이였다. 비 오는 날 처막 끝에서 떨어지는 빗방울을 좋아했고 새벽 공기의 냄새를 맡는 걸 좋아했다. 그런 아이가 어느 날부터인가 조금씩 달라졌다. 처음에는 누구도 눈치채지 못했다. 아이들은 원래 하루에도 몇 번씩 기분이 달라지니까 아침에는 신이 나 있다가도 점심엔 시무룩해질 수 있고 저녁이 되면 다시 금세 밝아지는 법이니까. 하지만 시간이 지나도 표정은 좀처럼 돌아오지 않았다. 좋아하던 그림을 그리다가도 오래 연필만 쥐고 있었고 친구들이 부르면 예전처럼 먼저 달려나가지 않았다. 밥을 먹을 때도 조용했고 누군가 질문을 하면 늘 비슷한 대답만 했다. 괜찮아요. 아무 일 없어요. 정말 아무 일도 없었던 걸까? 사실은 그 아이 자신도 잘 몰랐다. 정확히 어떤 날부터였는지, 무엇 때문이었는지 설명할 수 없었다. 다만 마음속 어딘가에 작은 문 하나가 닫힌 것 같은 기분만 있었다. 예전에는 기쁜 일이 생기면 그 문이 활짝 열리며 마음 안으로 따뜻한 빛이 들어오는 것 같았는데 이제는 그 빛이 문 앞에서 자꾸 머뭇거리는 느낌이었다. 기쁨이 완전히 사라진 건 아니었다. 웃기지 않은 것도 아니었다. 다만 모든 것이 조금 멀리에서 일어나는 일처럼 느껴졌다. 마치 두꺼운 유리창 너머에서 세상을 바라보는 것처럼. 그건 이상한 일이었다. 슬픈 일이 분명히 있었던 것도 아니고 누군가 크게 상처를 준 것도 아니었다. 그런데도 마음은 자꾸만 조용해졌다. 그래서 더 답답했다. 이유를 알면 누군가에게 말할 수라도 있을 텐데 이유조차 분명하지 않으니 설명할 길이 없었다. 결국 입에 붙는 말은 하나뿐이었다. 괜찮아요.
사람들은 대개 그 말을 들으면 더 묻지 않는다. 그래서 편리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괜찮다고 말할수록 정말 괜찮지 않은 마음은 더 깊은 곳으로 숨어들었다. 꼭 숨바꼭질을 하듯이 조금씩 더 보이지 않는 곳으로. 어느 날 저녁이었다. 심부름을 다녀오던 길에 문득 그 조용한 집 앞에서 발걸음이 멈췄다. 이유는 알 수 없었다. 일부러 온 것도 아니었고 특별히 궁금했던 것도 아니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그날은 그냥 그 집 앞에 잠시 서 있어야 할 것 같았다. 대문 위에 녹슨 종은 가만히 매달려 있었고 나무 문에는 오래전 누군가 손으로 여러 번 쓸어내린 것 같은 흔적이 남아 있었다. 조심스럽게 손을 들어 문을 두드렸다. Knock. 그 순간 분명 바람은 없었는데 종이 아주 작게 흔들렸다. 딸랑. 맑고 작은 소리였다. 듣자마자 마음 어딘가가 아주 조금 움직이는 듯한 이상하게 따뜻한 소리였다. 잠시 뒤 안쪽에서 발소리가 들려왔다. 느리고 차분한 걸음이었다. 서두르는 기색이 전혀 없는 발소리. 문이 아주 조금 열렸고 그 틈 사이로 흰 머리를 단정하게 묶은 할머니가 얼굴을 내밀었다. 눈빛이 참 부드러운 사람이었다. 크게 웃고 있지는 않았지만 그렇다고 차갑지도 않았다. 오래된 담요처럼 포근한 인상이었다. 할머니는 문 앞에 서 있는 아이를 가만히 바라보다가 천천히 말했다. 드디어 왔구나. 순간 당황해 물었다. 저를 아세요? 할머니는 고개를 저었다. 아니, 하지만 올 줄은 알고 있었단다. 이상한 말이었지만 이상하게 거짓말처럼 들리지는 않았다. 문틈 사이로 따뜻한 차 냄새와 오래된 나무 냄새가 함께 흘러나왔다. 낯선 집에 들어가면 안 된다고 배워왔는데도 그 냄새는 괜히 마음을 풀어놓았다. 할머니는 문을 조금 더 열며 다시 말했다. 잠깐 쉬어갈래? 내 표정이 너무 오래 길 위에 서 있었구나. 표정이 길 위에 오래 서 있었다는 말이 이상하게 마음에 남았다. 정확한 뜻은 알 수 없었지만 마치 누군가 자기 마음을 멀리서 지켜보고 있었다는 느낌이 들었다. 결국 천천히 집 안으로 들어섰다. 집 안은 밖에서 보이던 것보다 훨씬 넓었다. 조용했지만 차갑지 않았고 오래되었지만 낡아 보이지도 않았다. 창가에는 작은 화분들이 놓여 있었고 벽에는 여러 그림이 걸려 있었다. 이상하게도 그림 속에는 문이 많았다. 푸른 문, 붉은 문, 반쯤 열린 문, 덩굴에 덮인 문, 환한 빛이 새어나오는 문. 그 문들을 가만히 바라보고 있자니 괜히 숨을 천천히 쉬게 되었다. 할머니는 찻잔을 내려놓으며 말했다. 사람들은 누구나 마음속에 문을 하나씩 가지고 산단다. 그 말에 저도 모르게 고개가 들렸다. 너무 정확한 말이었다. 자기만 아는 비밀을 누군가 조용히 꺼내본 것만 같았다. 기쁜 일도 그 문을 통해 들어오고 슬픈 일도 그 문을 통해 들어오지. 사랑도 위로도 용기도 다 그 문을 통해 들어와. 그런데 문이 닫히면 나쁜 것만 못 들어오는 게 아니야. 좋은 것들도 함께 멈춰버리지. 조용히 물었다. 그럼 문이 닫히면 어떻게 해요? 할머니는 잠시 생각하더니 부드럽게 웃었다. 찾아야지. 사라진 열쇠를. 열쇠요? 그래.
대부분은 자기가 직접 문을 닫아놓고도 열쇠를 어디에 두었는지 잊어버리고 말거든. 아이도 그렇고 어른도 그렇지. 말을 마친 할머니는 작은 나무 상자 하나를 꺼냈다. 상자를 열자 안에는 반짝이는 열쇠들이 가득 들어 있었다. 큰 열쇠도 있었고 아주 작은 열쇠도 있었다. 별 모양 손잡이가 달린 것도 있었고 달 조각처럼 휘어진 것도 있었다. 자세히 보니 똑같은 열쇠는 하나도 없었다. 이건 뭐예요? 사람들이 찾다가 놓고 간 흔적들이란다. 한참 열쇠들을 들여다보다가 유난히 작은 은빛 열쇠 하나에 시선이 멈췄다. 열쇠 끝은 달처럼 부드럽게 휘어 있었고 손잡이에는 아주 작은 파란 점이 박혀 있었다. 할머니는 그 시선을 놓치지 않고 물었다. 마음에 드니 고개를 끄덕이자 할머니는 그 열쇠를 조심스럽게 손바닥 위에 올려주었다. 금속인데도 이상하게 차갑지 않았다. 오래도록 누군가 손안에 품고 있던 것처럼 따뜻했다. 그 열쇠는 문을 바로 열어주지는 않아. 그럼 왜 필요한데요? 찾게 해주거든. 이해하지 못한 얼굴을 보며 할머니는 천천히 말을 이었다. 사람들은 기분이 나쁘면 보통 이유를 하나 찾으려고 해. 내가 왜 이러지? 누가 날 속상하게 했지? 무슨 일이 있었지? 그런데 마음은 꼭 하나의 이유로 닫히지 않는단다. 아주 작은 서운함 하나, 참고 넘긴 눈물 하나, 말하지 못한 외로움 하나. 그런 것들이 조금씩 쌓이다가 어느 날 문을 닫게 만들기도 해. 그래서 열쇠를 찾으려면 네가 지나온 마음의 길을 다시 걸어봐야 해. 그날 이후 저녁이면 자꾸 그 집을 찾게 되었다. 매번 오래 머무른 것은 아니었다. 차 한 잔을 마시고 벽에 걸린 그림들을 보고 두세 마디 이야기를 나누다 돌아오는 정도였다. 그런데도 이상하게 그 짧은 시간은 하루 중 가장 조용하고 안전한 시간처럼 느껴졌다. 거기서는 괜찮은 척하지 않아도 되었고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라도 조급해지지 않았다. 어느 날 할머니가 물었다. 하루 중 네 마음이 가장 조용해지는 순간은 언제니? 가장 즐거운 순간도 아니고 가장 신나는 순간도 아닌 가장 조용해지는 순간이라니. 조금 이상했지만 집에 돌아가 가만히 떠올려 보았다. 아침에 이를 닦을 때, 학교에 가는 길, 친구들과 점심을 먹을 때, 숙제를 할 때, 그리고 밤에 불을 끄고 누웠을 때, 가장 조용한 순간은 잠들기 직전이었다. 이불을 턱 밑까지 끌어올리고 창밖 소음이 멀어질 무렵, 그때 마음은 아주 조용해졌다. 그런데 곰곰이 생각해 보니 그 조용함은 편안한 조용함이 아니었다. 텅 빈 놀이터 같은 조용함이었다. 사람도 없고 그네도 멈춰 있고 바람도 지나가지 않는 놀이터. 너무 고요해서 오히려 쓸쓸한 조용함. 다음 날 그 이야기를 하자 할머니는 고개를 끄덕였다. 좋아. 그럼 이제 그 조용함 속에 뭐가 없는지 보렴. 없는 거요? 그래. 있어야 할 데 없는 거. 그날 밤 다시 누워 생각했다. 텅 빈 놀이터 같은 조용함 속에 없는 것들. 아이들 웃음소리, 발자국 소리, 누군가 부르는 목소리. 그리고 한참 뒤 아주 중요한 것을 깨달았다. 거기에는 자기 목소리도 없었다. 그 순간 어떤 장면 하나가 떠올랐다.
몇 달 전 학교에서 발표를 하던 날이었다. 열심히 준비했지만 중간에 한 문장을 잘못 읽었고 몇몇 아이들이 작게 웃었다. 아주 짧은 순간이었고 큰 일도 아니었다. 선생님은 괜찮다며 다시 해보라고 다정하게 말해주었다. 그날은 그냥 지나간 줄 알았다. 그런데 사실은 그렇지 않았다. 그날 이후로 자기도 모르게 말을 아끼기 시작했다. 틀릴까봐, 누군가 웃을까봐, 자기 목소리가 어색하게 들릴까봐. 정답을 알고 있어도 손을 들지 않았고, 친구들 사이에 있어도 끼어드는 타이밍을 자꾸 놓쳤다. 속상한 일이 있어도 별일 아닌 척 넘겼다. 그렇게 하지 않은 말들이 조금씩 쌓였다. 말하지 않은 마음은 사라지는 게 아니었다. 조용히 티나지 않게 쌓여서 어느 순간 마음의 문 앞을 가득 막아버렸다. 그 얘기를 하다 결국 울고 말았다. 와락 터진 건 아니었다. 그저 말을 꺼내다가 목이 메고 눈가가 뜨거워지고 참아온 것들이 조금씩 흘러내렸다. 할머니는 아무 말 없이 휴지를 내밀었다. 그리고 잠시 뒤 조용히 말했다. 잘했어. 울먹이며 물었다. 뭐가요? 찾았잖니. 처음 잃어버린 게 뭔지. 그 말에 이상하게 마음이 조금 따뜻해졌다. 누군가가 자기 감정을 이상한 것이라고 여기지 않고 약한 것이라고도 하지 않았다. 그저 잃어버린 걸 찾은 일이라고 말해주었다. 그건 위로 이상으로 큰 일이었다. 이후에는 하루에 한 번씩 자기 목소리를 꺼내보는 연습을 하게 되었다. 거창한 말일 필요는 없었다. 좋아하는 걸 말해도 되고, 싫은 걸 말해도 되고, 도움이 필요하다고 말해도 되고, 오늘 기분을 한마디로 말해도 되었다. 처음엔 어색했다. 친구가 오늘 미술 시간 어땠냐고 물었을 때도 자동처럼 괜찮았어 라고 답할 뻔했다. 하지만 잠시 멈춘 뒤 이렇게 말했다. 파란색 칠할 때가 제일 좋았어. 정말 작은 문장이었다. 그런데 친구가 웃으며 말했다. 나도 바다 같아서 좋더라. 별것 아닌 대화였지만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마음이 조금 가벼웠다. 꼭 닫혀있던 창문 틈으로 바람이 한 줄기 들어온 것 같았다. 또 어떤 날은 엄마가 왜 이렇게 조용하냐고 물었을 때 처음으로 이렇게 말해보았다. 조금 피곤하고 조금 속상해요. 엄마는 놀라지 않았다. 혼내지도 않았다. 대단한 해결책을 당장 말하지도 않았다. 그저 꼭 안아주며 말했다. 그랬구나. 말해줘서 고마워. 그 한마디는 오래 남았다. 말한다고 해서 세상이 무너지지 않는다는 걸, 오히려 말하지 않을 때 더 외로워진다는 걸 그제야 조금 알 것 같았다. 변화는 아주 천천히 찾아왔다. 하루아침에 완전히 밝아지지는 않았다. 어떤 날은 여전히 힘이 없었고 어떤 날은 이유 없이 마음이 가라앉았다. 하지만 분명히 달라진 점이 있었다. 이제는 그런 자신을 무서워하지 않게 되었다는 것이다. 아, 내가 조금 다치고 있구나. 그럼 잠깐 쉬어야겠다. 누군가에게 말해봐야겠다. 내 마음을 다시 들어봐야겠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게 되었다. 비가 오는 어느 날 저녁, 우산을 들고 그 집을 찾았을 때였다. 대문 앞에는 먼저 와 있는 아이 하나가 서 있었다. 두 손을 꼭 쥔 채 금방이라도 울 것 같은 얼굴이었다.
잠시 망설이다 조용히 물었다. 들어갈 거야? 아이는 깜짝 놀라더니 작게 되물었다. 여기 무서운 데 아니야? 잠시 그 얼굴을 바라보다가 처음 이 집 앞에 섰던 자기 모습을 떠올렸다. 그리고 아주 작은 웃음이 났다. 무섭진 않아. 조용한 곳이야. 아이는 금세 대답하지 못했다. 그러다 조그맣게 말했다. 조용한 건 싫은데. 그 말이 이해되었다. 조용함은 때로 너무 외로울 수 있다는 걸 이제는 알고 있었다. 그래서 이렇게 말해 주었다. 괜찮아. 여긴 혼자 조용한 곳이 아니라 같이 조용해지는 곳이야. 그 말을 듣고 아이의 표정이 조금 풀어졌다. 그날 둘은 함께 문 안으로 들어갔다. 할머니는 전혀 놀라지 않은 얼굴로 찻잔 하나를 더 꺼냈다. 마치 오래전부터 알고 있던 일처럼 자연스러웠다. 그 일을 계기로 알게 되었다. 그 집은 문이 닫힌 사람만 찾아오는 집이 아니었다. 한번 자기 마음의 문을 다시 열어본 사람이 다른 누군가가 길을 잃지 않도록 곁에서 주는 집이기도 했다. 말이 사라진 아이도 오고 자꾸 화가 나는 아이도 오고 웃고 있지만 자꾸 슬픈 아이도 왔다. 모두 마음의 모양은 달랐지만 어딘가 작은 문 하나가 닫혀 있었다는 점은 비슷했다. 완벽해진 것은 아니었다. 가끔은 여전히 목이 메었고 여전히 어떤 날은 이불을 뒤집어 쓰고 한참 누워 있기도 했다. 하지만 이제는 알고 있었다. 그런 날이 온다고 해서 처음으로 돌아간 것이 아니라는 걸. 문은 한번 열었다고 영원히 열려 있는 것이 아니었다. 살다 보면 닫히기도 하고 다시 열리기도 했다. 중요한 것은 닫혔다는 사실을 모른 척하지 않는 것이었다. 그리고 다시 열 수 있다는 걸 잊지 않는 것이었다. 어느 날 문득 물었다. 할머니는 왜 이런 집을 지으셨어요? 할머니는 한동안 창밖을 바라보다가 조용히 말했다. 나도 한때는 내 마음의 문을 꽁꽁 닫고 산 적이 있었거든. 할머니도요? 그럼 어른이라고 다 강한 건 아니란다. 어른들은 어른들대로 참느라 문을 닫고 아이들은 아이들대로 잘 몰라서 문을 닫지. 잠시 침묵이 흐른 뒤 할머니가 다시 말했다. 예전엔 누군가에게 기대면 안 된다고 생각했어. 슬프면 얼른 숨기고 힘들면 더 괜찮은 척하고 외로워도 바쁜 척했지. 그러다 어느 날 정말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더구나. 새 소리도 웃음소리도 내 마음 소리도 그때 알았어. 아, 내가 너무 오래 닫혀 있었구나 하고 그래서 열쇠를 찾은 거예요? 처음엔 아니었어. 누군가가 날 기다려줬단다. 기다려줬다고요? 그래. 억지로 열라고 하지 않고 괜찮다고 성급히 말하지도 않고 내가 다시 말할 수 있을 때까지 여기 있겠다고 해준 사람이 있었어. 덕분에 천천히 내 열쇠를 찾을 수 있었지. 그 말을 듣고 오래 생각하게 되었다. 기다려준다는 것. 생각해보니 할머니도 늘 그랬다. 빨리 나아지라고 재촉하지 않았고 왜 이것밖에 못하느냐고 묻지도 않았다. 그저 자기 속도로 말하고 울고 멈추고 다시 웃을 수 있도록 조용히 기다려 주었다. 시간이 흐르면서 계절도 바뀌었다. 봄이 오고 골목 화단에 작은 꽃들이 피고 해가 조금씩 길어졌다. 웃음도 서서히 돌아왔다.
아주 크게 웃는 날도 있었고 눈빛으로만 웃는 날도 있었다. 하지만 분명한 건 웃음이 이제 다시 자기 안으로 들어오고 있다는 사실이었다. 학교에서도 조금씩 달라졌다. 발표 시간에 여전히 떨리긴 했지만 중간에 한번 틀렸다고 해서 멈추지는 않았다.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지만 숨을 한번 고르고 다시 읽었다. 끝까지 발표를 마친 뒤 들려온 박수는 대단해서가 아니라 멈추지 않았기 때문에 더 따뜻하게 들렸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는 일부러 천천히 걸었다. 골목 끝 노란 불빛도 보고 나뭇잎이 흔들리는 소리도 듣고 빵집에서 흘러나오는 냄새도 맡았다. 예전에도 늘 있던 것들이었는데 오늘은 모두 조금 더 또렷하게 느껴졌다. 세상이 다시 자기 쪽으로 조용히 다가오는 것만 같았다. 그날 밤 다시 그 집을 찾아 말했다. 오늘 발표했어요. 중간에 틀렸는데도 끝까지 했어요. 할머니는 기쁜 얼굴로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그거 참 큰일을 했구나. 예전 같았으면 그냥 울고 싶었을 거예요. 그런데 오늘은 안 울었니? 잠시 생각하다 대답했다. 울진 않았어요. 근데 조금 무서웠어요. 할머니는 부드럽게 말했다. 무섭지 않은 용기는 없어. 무서워도 한 걸음 내딛는 게 진짜 용기란다. 그 말은 마음속에 오래 남았다. 꼭 하나의 열쇠를 더 얻은 것처럼 초여름이 찾아온 어느 날 처음 받았던 은빛 열쇠를 다시 꺼내보았다. 놀랍게도 열쇠는 처음보다 더 따뜻해져 있었다. 손잡이에 박힌 작은 파란 점은 희미하게 빛나는 것처럼 보였다. 이건 이제 어떻게 해요? 할머니는 열쇠를 바라보다가 말했다. 이제 네가 가진 거란다. 그냥 가져도 돼요? 응. 다만 잊지 마렴. 이 열쇠는 네 문만 여는 데 쓰는 게 아니야. 고개를 갸웃하자 할머니가 이어 말했다. 누군가의 마음이 닫혀 있을 때 우리는 대신 그 문을 열 수는 없어. 하지만 문 앞에서 기다려줄 수는 있지. 내 이야기를 조용히 들려주고 괜찮지 않다고 말해도 된다고 알려주고 혼자 조용한 게 아니라 같이 조용해지는 거라고 말해줄 수도 있어. 그게 바로 열쇠란다. 그날 밤 방 불을 끄고 누웠을 때 방 안은 여전히 조용했다. 하지만 이제 그 조용함은 텅 빈 놀이터 같지 않았다. 누군가 다녀간 따뜻한 방 같았다. 조용하지만 외롭지 않은 밤, 가만하지만 비어있지 않은 시간. 눈을 감기 전에 마음을 가만히 들여다보았다. 여전히 실수할 수 있고 여전히 상처받을 수 있고 어떤 날은 이유 없이 슬플 수도 있을 것이다. 하지만 이제는 안다. 그럴 때 마음의 문이 조금 닫히고 있다는 걸 알아차릴 수 있다는 것을, 그리고 열쇠를 찾는 길도 조금은 알게 되었다는 것을. 천천히 숨쉬기, 내 마음이 없는 척하지 않기, 괜찮지 않다고 말해보기, 작은 기쁨을 작다고 무시하지 않기, 누군가를 기다려주기, 그리고 나 자신도 기다려주기. 그건 어쩌면 아주 대단한 마법보다 더 어려운 일이었지만 한 번 배우고 나면 오래도록 마음을 지켜주는 지혜 같은 것이었다. 시간이 더 흐르자 마을 사람들도 조금씩 알게 되었다. 골목 한가운데의 그 조용한 집이 무서운 집이 아니라는 걸. 그곳은 울고 싶은 사람이 올 수 있는 집이었고
말을 잃은 사람이 천천히 말을 찾는 집이었고, 웃음을 잊은 사람이 다시 웃음을 배워가는 집이었다. 그리고 어느새 그 집 대문 위에 녹슨 종은 자주 울리기 시작했다. 딸랑, 아주 작고 맑고 따뜻한 소리. 누군가의 마음이 문 앞에 다다랐다는 신호 같은 소리였다. 처음 그날 저녁이 떠올랐다. 조용한 골목, 떨리는 손끝, 문을 두드리던 작은 용기. 아마 모든 변화는 그렇게 시작되는지도 몰랐다. 대단한 결심이 아니라 아주 작은 용기 하나에서, 문을 한번 두드려보는 일에서. 혹시 지금도 마음이 조금 너무 조용한가? 아니, 너무 조용해서 내 마음소리조차 잘 들리지 않는가? 그렇다면 억지로 밝아지려 하지 않아도 된다. 당장 괜찮아지지 않아도 괜찮다. 먼저 해야 할 일은 단 하나다. 내 마음 앞에 가만히 서보는 것, 그리고 조용히 물어보는 것. 내가 잃어버린 열쇠는 어디에 두었을까? 어쩌면 그 열쇠는 누군가의 다정한 한마디 속에 있을지도 모른다. 어쩌면 오늘 겨우 꺼낸 작은 진심 속에 숨어 있을지도 모른다. 어쩌면 끝내 참지 못하고 흘린 눈물 속에 들어 있을지도 모른다. 하지만 분명한 건 하나다. 열쇠는 사라진 게 아니라는 것. 잠시 잊고 있었을 뿐이라는 것. 그리고 잊었던 것은 다시 찾을 수 있다는 것. 닫힌 문은 끝이 아니다. 조용해진 마음은 망가진 게 아니라 쉬고 싶다는 신호일 수도 있다. 그리고 가장 다정한 사람은 언제나 남을 먼저 위로하는 사람이 아니라 자기 마음이 아프다는 사실을 솔직히 인정할 수 있는 사람일지도 모른다. 그러니 오늘 마음이 조금 늦더라도 괜찮다. 남들보다 천천히 웃어도 괜찮고, 금방 괜찮아지지 않아도 괜찮다. 꽃도 다 같은 계절에 피지 않으니까. 어떤 꽃은 가장 늦게 피지만 그래서 더 오래 기억되기도 하니까. 마음도 그렇다. 늦게 열리는 문이 있다고 해서 그 문이 틀린 것은 아니다. 그 문만의 계절이 있을 뿐이다. 그리고 그 문이 열리는 날 문득 알게 될 것이다. 지금까지의 조용한 시간도 헛되지 않았다는 것을. 그 시간이 있었기에 더 작은 빛도 알아보고 더 여린 목소리도 들을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을. 마지막으로 오래된 그 집에서 들었던 말을 다시 떠올리게 된다. 마음의 문은 힘으로 여는 게 아니란다. 다정함과 기다림으로 열리는 거야. 남의 문도 내 문도 마찬가지란다. 그 뒤로도 가끔 마음이 다치는 날은 찾아왔다. 속상한 날에는 다시 스스로를 미워하기도 했고, 어떤 밤에는 이유 없이 조용해지기도 했다. 그래도 예전처럼 오래 헤매지는 않았다. 문이 닫혔다면 다시 열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기 때문이다. 그리고 세상 어딘가에는, 아니 어쩌면 아주 가까운 곳에는 내가 다시 문을 두드릴 때까지 조용히 기다려줄 사람이 있다는 것도. 그래서 언젠가 누군가가 떨리는 얼굴로 묻게 되면 아마 이렇게 대답하게 될 것이다. 괜찮아. 여긴 혼자 조용한 곳이 아니라 같이 조용해지는 곳이야. 그 말을 들은 사람들의 눈빛은 조금씩 달라진다. 굳게 닫혀있던 표정이 아주 조금 느슨해지고, 꾹 참던 숨이 천천히 흘러나오고, 오래 잊고 있던 자기 마음의 소리가 희미하게 다시 들리기 시작한다. 아마 그 순간일 것이다. 사라진 줄 알았던 마음의 열쇠가 다시 손바닥 위로 조용히 돌아오는 순간은
사라진 마음의 열쇠. 저녁은 늘 비슷한 순서로 마을에 내려앉았다. 골목 끝 전봇대에 노란 불이 하나둘 켜지고 낮 동안 따뜻해졌던 담벼락이 천천히 식어갔다. 집집마다 다른 냄새가 문틈으로 새어나왔다. 어느 집에서는 된장국 냄새가 났고 어느 집에서는 생선을 굽는 냄새가 났다. 막 지은 밥 냄새가 풍기는 집도 있었다. 평범하고 조용한 동네였다. 아이들 웃음소리가 해질 무렵까지 이어지고 늦은 저녁이 되면 창문마다 커튼이 닫히는 그런 동네. 그런데 그 마을 한가운데 이상하리만치 조용한 집이 한 채 있었다. 낡은 담벼락과 오래된 나무 대문이 있는 집이었다. 창문은 늘 닫혀 있었고 대문 위에는 녹이 쓴 작은 종 하나가 매달려 있었다. 이상한 건 바람이 제법 부는 날에도 그 종이 좀처럼 울리지 않는다는 점이었다. 아이들은 괜히 그 집 앞을 지날 때 발걸음을 조금 재촉했고 어른들마저도 무심한 척 시선을 돌리곤 했다. 누가 무섭다고 말한 적은 없었지만 그 집 앞에 서면 누구나 잠시 조용해졌다. 너무 조용해져서 자기 마음속 깊은 곳에서 나는 소리까지 들릴 것만 같은 느낌이 들었다. 그 무렵 어느 아이는 웃는 법을 조금씩 잊어가고 있었다. 원래는 잘 웃는 아이였다. 작은 일에도 금세 기분이 환해지고 길가에 핀 꽃 하나만 봐도 오래 바라보는 아이였다. 비 오는 날 처마 끝에서 떨어지는 빗방울을 좋아했고 새벽 공기의 냄새를 맡는 걸 좋아했다. 그런 아이가 어느 날부터인가 조금씩 달라졌다. 처음에는 누구도 눈치채지 못했다. 아이들은 원래 하루에도 몇 번씩 기분이 달라지니까 아침에는 신이 나 있다가도 점심엔 시무룩해질 수 있고 저녁이 되면 다시 금세 밝아지는 법이니까. 하지만 시간이 지나도 표정은 좀처럼 돌아오지 않았다. 좋아하던 그림을 그리다가도 오래 연필만 쥐고 있었고 친구들이 부르면 예전처럼 먼저 달려나가지 않았다. 밥을 먹을 때도 조용했고 누군가 질문을 하면 늘 비슷한 대답만 했다. 괜찮아요. 아무 일 없어요. 정말 아무 일도 없었던 걸까? 사실은 그 아이 자신도 잘 몰랐다. 정확히 어떤 날부터였는지, 무엇 때문이었는지 설명할 수 없었다. 다만 마음속 어딘가에 작은 문 하나가 닫힌 것 같은 기분만 있었다. 예전에는 기쁜 일이 생기면 그 문이 활짝 열리며 마음 안으로 따뜻한 빛이 들어오는 것 같았는데 이제는 그 빛이 문 앞에서 자꾸 머뭇거리는 느낌이었다. 기쁨이 완전히 사라진 건 아니었다. 웃기지 않은 것도 아니었다. 다만 모든 것이 조금 멀리에서 일어나는 일처럼 느껴졌다. 마치 두꺼운 유리창 너머에서 세상을 바라보는 것처럼. 그건 이상한 일이었다. 슬픈 일이 분명히 있었던 것도 아니고 누군가 크게 상처를 준 것도 아니었다. 그런데도 마음은 자꾸만 조용해졌다. 그래서 더 답답했다. 이유를 알면 누군가에게 말할 수라도 있을 텐데 이유조차 분명하지 않으니 설명할 길이 없었다. 결국 입에 붙는 말은 하나뿐이었다. 괜찮아요. 사람들은 대개 그 말을 들으면 더 묻지 않는다. 그래서 편리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괜찮다고 말할수록 정말 괜찮지 않은 마음은 더 깊은 곳으로 숨어들었다.
꼭 숨바꼭질을 하듯이 조금씩 더 보이지 않는 곳으로. 어느 날 저녁이었다. 심부름을 다녀오던 길에 문득 그 조용한 집 앞에서 발걸음이 멈췄다. 이유는 알 수 없었다. 일부러 온 것도 아니었고 특별히 궁금했던 것도 아니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그날은 그냥 그 집 앞에 잠시 서 있어야 할 것 같았다. 대문 위에 녹슨 종은 가만히 매달려 있었고 나무 문에는 오래전 누군가 손으로 여러 번 쓸어내린 것 같은 흔적이 남아 있었다. 조심스럽게 손을 들어 문을 두드렸다. Knock, knock. 그 순간 분명 바람은 없었는데 종이 아주 작게 흔들렸다. 딸랑. 맑고 작은 소리였다. 듣자마자 마음 어딘가가 아주 조금 움직이는 듯한 이상하게 따뜻한 소리였다. 잠시 뒤 안쪽에서 발소리가 들려왔다. 느리고 차분한 걸음이었다. 서두르는 기색이 전혀 없는 발소리. 문이 아주 조금 열렸고 그 틈 사이로 흰 머리를 단정하게 묶은 할머니가 얼굴을 내밀었다. 눈빛이 참 부드러운 사람이었다. 크게 웃고 있지는 않았지만 그렇다고 차갑지도 않았다. 오래된 담요처럼 포근한 인상이었다. 할머니는 문 앞에 서 있는 아이를 가만히 바라보다가 천천히 말했다. 드디어 왔구나. 순간 당황해 물었다. 저를 아세요? 할머니는 고개를 저었다. 아니, 하지만 올 줄은 알고 있었단다. 이상한 말이었지만 이상하게 거짓말처럼 들리지는 않았다. 문틈 사이로 따뜻한 차 냄새와 오래된 나무 냄새가 함께 흘러나왔다. 낯선 집에 들어가면 안 된다고 배워왔는데도 그 냄새는 괜히 마음을 풀어놓았다. 할머니는 문을 조금 더 열며 다시 말했다. 잠깐 쉬어갈래? 내 표정이 너무 오래 길 위에 서 있었구나. 표정이 길 위에 오래 서 있었다는 말이 이상하게 마음에 남았다. 정확한 뜻은 알 수 없었지만 마치 누군가 자기 마음을 멀리서 지켜보고 있었다는 느낌이 들었다. 결국 천천히 집 안으로 들어섰다. 집 안은 밖에서 보이던 것보다 훨씬 넓었다. 조용했지만 차갑지 않았고 오래되었지만 낡아 보이지도 않았다. 창가에는 작은 화분들이 놓여 있었고 벽에는 여러 그림이 걸려 있었다. 이상하게도 그림 속에는 문이 많았다. 푸른 문, 붉은 문, 반쯤 열린 문, 덩굴에 덮인 문, 환한 빛이 새어나오는 문. 그 문들을 가만히 바라보고 있자니 괜히 숨을 천천히 쉬게 되었다. 할머니는 찻잔을 내려놓으며 말했다. 사람들은 누구나 마음속에 문을 하나씩 가지고 산단다. 그 말에 저도 모르게 고개가 들렸다. 너무 정확한 말이었다. 자기만 아는 비밀을 누군가 조용히 꺼내본 것만 같았다. 기쁜 일도 그 문을 통해 들어오고 슬픈 일도 그 문을 통해 들어오지. 사랑도 위로도 용기도 다 그 문을 통해 들어와. 그런데 문이 닫히면 나쁜 것만 못 들어오는 게 아니야. 좋은 것들도 함께 멈춰버리지. 조용히 물었다. 그럼 문이 닫히면 어떻게 해요? 할머니는 잠시 생각하더니 부드럽게 웃었다. 찾아야지. 사라진 열쇠를. 열쇠요? 그래. 대부분은 자기가 직접 문을 닫아놓고도 열쇠를 어디에 두었는지 잊어버리고 말거든. 아이도 그렇고 어른도 그렇지. 말을 마친 할머니는 작은 나무 상자 하나를 꺼냈다.
상자를 열자 안에는 반짝이는 열쇠들이 가득 들어 있었다. 큰 열쇠도 있었고 아주 작은 열쇠도 있었다. 별 모양 손잡이가 달린 것도 있었고 달 조각처럼 휘어진 것도 있었다. 자세히 보니 똑같은 열쇠는 하나도 없었다. 이건 뭐예요? 사람들이 찾다가 놓고 간 흔적들이란다. 한참 열쇠들을 들여다보다가 유난히 작은 은빛 열쇠 하나에 시선이 멈췄다. 열쇠 끝은 달처럼 부드럽게 휘어 있었고 손잡이에는 아주 작은 파란 점이 박혀 있었다. 할머니는 그 시선을 놓치지 않고 물었다. 마음에 드니 고개를 끄덕이자 할머니는 그 열쇠를 조심스럽게 손바닥 위에 올려주었다. 금속인데도 이상하게 차갑지 않았다. 오래도록 누군가 손안에 품고 있던 것처럼 따뜻했다. 그 열쇠는 문을 바로 열어주지는 않아. 그럼 왜 필요한데요? 찾게 해주거든. 이해하지 못한 얼굴을 보며 할머니는 천천히 말을 이었다. 사람들은 기분이 나쁘면 보통 이유를 하나 찾으려고 해. 내가 왜 이러지? 누가 날 속상하게 했지? 무슨 일이 있었지? 그런데 마음은 꼭 하나의 이유로 다치지 않는단다. 아주 작은 서운함 하나, 참고 넘긴 눈물 하나, 말하지 못한 외로움 하나. 그런 것들이 조금씩 쌓이다가 어느 날 문을 닫게 만들기도 해. 그래서 열쇠를 찾으려면 네가 지나온 마음의 길을 다시 걸어봐야 해. 그날 이후 저녁이면 자꾸 그 집을 찾게 되었다. 매번 오래 머무른 것은 아니었다. 차 한 잔을 마시고 벽에 걸린 그림들을 보고 두세 마디 이야기를 나누다 돌아오는 정도였다. 그런데도 이상하게 그 짧은 시간은 하루 중 가장 조용하고 안전한 시간처럼 느껴졌다. 거기서는 괜찮은 척하지 않아도 되었고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라도 조급해지지 않았다. 어느 날 할머니가 물었다. 하루 중 네 마음이 가장 조용해지는 순간은 언제니? 가장 즐거운 순간도 아니고 가장 신나는 순간도 아닌 가장 조용해지는 순간이라니. 조금 이상했지만 집에 돌아가 가만히 떠올려 보았다. 아침에 이를 닦을 때, 학교에 가는 길, 친구들과 점심을 먹을 때, 숙제를 할 때, 그리고 밤에 불을 끄고 누웠을 때, 가장 조용한 순간은 잠들기 직전이었다. 이불을 턱 밑까지 끌어올리고 창밖 소음이 멀어질 무렵, 그때 마음은 아주 조용해졌다. 그런데 곰곰이 생각해 보니 그 조용함은 편안한 조용함이 아니었다. 텅 빈 놀이터 같은 조용함이었다. 사람도 없고 그네도 멈춰 있고 바람도 지나가지 않는 놀이터. 너무 고요해서 오히려 쓸쓸한 조용함. 다음 날 그 이야기를 하자 할머니는 고개를 끄덕였다. 좋아. 그럼 이제 그 조용함 속에 뭐가 없는지 보렴. 없는 거요? 그래. 있어야 할 데 없는 것. 그날 밤 다시 누워 생각했다. 텅 빈 놀이터 같은 조용함 속에 없는 것들. 아이들 웃음소리, 발자국 소리, 누군가 부르는 목소리. 그리고 한참 뒤 아주 중요한 것을 깨달았다. 거기에는 자기 목소리도 없었다. 그 순간 어떤 장면 하나가 떠올랐다. 몇 달 전 학교에서 발표를 하던 날이었다. 열심히 준비했지만 중간에 한 문장을 잘못 읽었고 몇몇 아이들이 작게 웃었다. 아주 짧은 순간이었고 큰 일도 아니었다.
선생님은 괜찮다며 다시 해보라고 다정하게 말해주었다. 그날은 그냥 지나간 줄 알았다. 그런데 사실은 그렇지 않았다. 그날 이후로 자기도 모르게 말을 아끼기 시작했다. 틀릴까봐, 누군가 웃을까봐, 자기 목소리가 어색하게 들릴까봐. 정답을 알고 있어도 손을 들지 않았고, 친구들 사이에 있어도 끼어드는 타이밍을 자꾸 놓쳤다. 속상한 일이 있어도 별일 아닌 척 넘겼다. 그렇게 하지 않은 말들이 조금씩 쌓였다. 말하지 않은 마음은 사라지는 게 아니었다. 조용히 티나지 않게 쌓여서 어느 순간 마음의 문 앞을 가득 막아버렸다. 그 얘기를 하다 결국 울고 말았다. 와락 터진 건 아니었다. 그저 말을 꺼내다가 목이 메고 눈가가 뜨거워지고 참아온 것들이 조금씩 흘러내렸다. 할머니는 아무 말 없이 휴지를 내밀었다. 그리고 잠시 뒤 조용히 말했다. 잘했어. 울먹이며 물었다. 뭐가요? 찾았잖니. 처음 잃어버린 게 뭔지. 그 말에 이상하게 마음이 조금 따뜻해졌다. 누군가가 자기 감정을 이상한 것이라고 여기지 않고 약한 것이라고도 하지 않았다. 그저 잃어버린 걸 찾은 일이라고 말해주었다. 그건 위로 이상으로 큰 일이었다. 이후에는 하루에 한 번씩 자기 목소리를 꺼내보는 연습을 하게 되었다. 거창한 말일 필요는 없었다. 좋아하는 걸 말해도 되고, 싫은 걸 말해도 되고, 도움이 필요하다고 말해도 되고, 오늘 기분을 한마디로 말해도 되었다. 처음엔 어색했다. 친구가 오늘 미술 시간 어땠냐고 물었을 때도 자동처럼 괜찮았어 라고 답할 뻔했다. 하지만 잠시 멈춘 뒤 이렇게 말했다. 파란색 칠할 때가 제일 좋았어. 정말 작은 문장이었다. 그런데 친구가 웃으며 말했다. 나도 바다 같아서 좋더라. 별것 아닌 대화였지만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마음이 조금 가벼웠다. 꼭 닫혀있던 창문 틈으로 바람이 한 줄기 들어온 것 같았다. 또 어떤 날은 엄마가 왜 이렇게 조용하냐고 물었을 때 처음으로 이렇게 말해보았다. 조금 피곤하고 조금 속상해요. 엄마는 놀라지 않았다. 혼내지도 않았다. 대단한 해결책을 당장 말하지도 않았다. 그저 꼭 안아주며 말했다. 그랬구나. 말해줘서 고마워. 그 한마디는 오래 남았다. 말한다고 해서 세상이 무너지지 않는다는 걸, 오히려 말하지 않을 때 더 외로워진다는 걸 그제야 조금 알 것 같았다. 변화는 아주 천천히 찾아왔다. 하루아침에 완전히 밝아지지는 않았다. 어떤 날은 여전히 힘이 없었고 어떤 날은 이유 없이 마음이 가라앉았다. 하지만 분명히 달라진 점이 있었다. 이제는 그런 자신을 무서워하지 않게 되었다는 것이다. 아, 내가 조금 다치고 있구나. 그럼 잠깐 쉬어야겠다. 누군가에게 말해봐야겠다. 내 마음을 다시 들어봐야겠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게 되었다. 비가 오는 어느 날 저녁, 우산을 들고 그 집을 찾았을 때였다. 대문 앞에는 먼저 와 있는 아이 하나가 서 있었다. 두 손을 꼭 쥔 채 금방이라도 울 것 같은 얼굴이었다. 잠시 망설이다 조용히 물었다. 들어갈 거야? 아이는 깜짝 놀라더니 작게 되물었다. 여기 무서운 데 아니야? 잠시 그 얼굴을 바라보다가 처음
이 집 앞에 섰던 자기 모습을 떠올렸다. 그리고 아주 작은 웃음이 났다. 무섭진 않아. 조용한 곳이야. 아이는 금세 대답하지 못했다. 그러다 조그맣게 말했다. 조용한 건 싫은데. 그 말이 이해되었다. 조용함은 때로 너무 외로울 수 있다는 걸 이제는 알고 있었다. 그래서 이렇게 말해 주었다. 괜찮아. 여긴 혼자 조용한 곳이 아니라 같이 조용해지는 곳이야. 그 말을 듣고 아이의 표정이 조금 풀어졌다. 그날 둘은 함께 문 안으로 들어갔다. 할머니는 전혀 놀라지 않은 얼굴로 찻잔 하나를 더 꺼냈다. 마치 오래전부터 알고 있던 일처럼 자연스러웠다. 그 일을 계기로 알게 되었다. 그 집은 문이 닫힌 사람만 찾아오는 집이 아니었다. 한번 자기 마음의 문을 다시 열어본 사람이 다른 누군가가 길을 잃지 않도록 곁에서 주는 집이기도 했다. 말이 사라진 아이도 오고 자꾸 화가 나는 아이도 오고 웃고 있지만 자꾸 슬픈 아이도 왔다. 모두 마음의 모양은 달랐지만 어딘가 작은 문 하나가 닫혀 있었다는 점은 비슷했다. 완벽해진 것은 아니었다. 가끔은 여전히 목이 메었고 여전히 어떤 날은 이불을 뒤집어 쓰고 한참 누워 있기도 했다. 하지만 이제는 알고 있었다. 그런 날이 온다고 해서 처음으로 돌아간 것이 아니라는 걸. 문은 한번 열었다고 영원히 열려 있는 것이 아니었다. 살다 보면 닫히기도 하고 다시 열리기도 했다. 중요한 것은 닫혔다는 사실을 모른 척하지 않는 것이었다. 그리고 다시 열 수 있다는 걸 잊지 않는 것이었다. 어느 날 문득 물었다. 할머니는 왜 이런 집을 지으셨어요? 할머니는 한동안 창밖을 바라보다가 조용히 말했다. 나도 한때는 내 마음의 문을 꽁꽁 닫고 산 적이 있었거든. 할머니도요? 그럼 어른이라고 다 강한 건 아니란다. 어른들은 어른들대로 참느라 문을 닫고 아이들은 아이들대로 잘 몰라서 문을 닫지. 잠시 침묵이 흐른 뒤 할머니가 다시 말했다. 예전엔 누군가에게 기대면 안 된다고 생각했어. 슬프면 얼른 숨기고 힘들면 더 괜찮은 척하고 외로워도 바쁜 척했지. 그러다 어느 날 정말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더구나. 새 소리도 웃음소리도 내 마음 소리도 그때 알았어. 아, 내가 너무 오래 닫혀 있었구나 하고 그래서 열쇠를 찾은 거예요? 처음엔 아니었어. 누군가가 날 기다려줬단다. 기다려줬다고요? 그래. 억지로 열라고 하지 않고 괜찮다고 성급히 말하지도 않고 내가 다시 말할 수 있을 때까지 여기 있겠다고 해준 사람이 있었어. 덕분에 천천히 내 열쇠를 찾을 수 있었지. 그 말을 듣고 오래 생각하게 되었다. 기다려준다는 것. 생각해보니 할머니도 늘 그랬다. 빨리 나아지라고 재촉하지 않았고 왜 이것밖에 못하느냐고 묻지도 않았다. 그저 자기 속도로 말하고 울고 멈추고 다시 웃을 수 있도록 조용히 기다려 주었다. 시간이 흐르면서 계절도 바뀌었다. 봄이 오고 골목 화단에 작은 꽃들이 피고 해가 조금씩 길어졌다. 웃음도 서서히 돌아왔다. 아주 크게 웃는 날도 있었고 눈빛으로만 웃는 날도 있었다. 하지만 분명한 건 웃음이 이제 다시 자기 안으로 들어오고 있다는 사실이었다. 학교에서도 조금씩 달라졌다.
발표 시간에 여전히 떨리긴 했지만 중간에 한번 틀렸다고 해서 멈추지는 않았다.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지만 숨을 한번 고르고 다시 읽었다. 끝까지 발표를 마친 뒤 들려온 박수는 대단해서가 아니라 멈추지 않았기 때문에 더 따뜻하게 들렸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는 일부러 천천히 걸었다. 골목 끝 노란 불빛도 보고 나뭇잎이 흔들리는 소리도 듣고 빵집에서 흘러나오는 냄새도 맡았다. 예전에도 늘 있던 것들이었는데 오늘은 모두 조금 더 또렷하게 느껴졌다. 세상이 다시 자기 쪽으로 조용히 다가오는 것만 같았다. 그날 밤 다시 그 집을 찾아 말했다. 오늘 발표했어요. 중간에 틀렸는데도 끝까지 했어요. 할머니는 기쁜 얼굴로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그거 참 큰일을 했구나. 예전 같았으면 그냥 울고 싶었을 거예요. 그런데 오늘은 안 울었니? 잠시 생각하다 대답했다. 울진 않았어요. 근데 조금 무서웠어요. 할머니는 부드럽게 말했다. 무섭지 않은 용기는 없어. 무서워도 한 걸음 내딛는 게 진짜 용기란다. 그 말은 마음속에 오래 남았다. 꼭 하나의 열쇠를 더 얻은 것처럼 초여름이 찾아온 어느 날 처음 받았던 은빛 열쇠를 다시 꺼내보았다. 놀랍게도 열쇠는 처음보다 더 따뜻해져 있었다. 손잡이에 박힌 작은 파란 점은 희미하게 빛나는 것처럼 보였다. 이건 이제 어떻게 해요? 할머니는 열쇠를 바라보다가 말했다. 이제 네가 가진 거란다. 그냥 가져도 돼요? 응. 다만 잊지 마렴. 이 열쇠는 네 문만 여는데 쓰는 게 아니야. 고개를 갸웃하자 할머니가 이어 말했다. 누군가의 마음이 닫혀 있을 때 우리는 대신 그 문을 열 수는 없어. 하지만 문 앞에서 기다려줄 수는 있지. 내 이야기를 조용히 들려주고 괜찮지 않다고 말해도 된다고 알려주고 혼자 조용한 게 아니라 같이 조용해지는 거라고 말해줄 수도 있어. 그게 바로 열쇠란다. 그날 밤 방 불을 끄고 누웠을 때 방 안은 여전히 조용했다. 하지만 이제 그 조용함은 텅 빈 놀이터 같지 않았다. 누군가 다녀간 따뜻한 방 같았다. 조용하지만 외롭지 않은 밤, 가만하지만 비어있지 않은 시간. 눈을 감기 전에 마음을 가만히 들여다보았다. 여전히 실수할 수 있고, 여전히 상처받을 수 있고, 어떤 날은 이유 없이 슬플 수도 있을 것이다. 하지만 이제는 안다. 그럴 때 마음의 문이 조금 닫히고 있다는 걸 알아차릴 수 있다는 것을, 그리고 열쇠를 찾는 길도 조금은 알게 되었다는 것을. 천천히 숨쉬기, 내 마음이 없는 척하지 않기, 괜찮지 않다고 말해보기, 작은 기쁨을 작다고 무시하지 않기, 누군가를 기다려주기, 그리고 나 자신도 기다려주기. 그건 어쩌면 아주 대단한 마법보다 더 어려운 일이었지만 한 번 배우고 나면 오래도록 마음을 지켜주는 지혜 같은 것이었다. 시간이 더 흐르자 마을 사람들도 조금씩 알게 되었다. 골목 한가운데 그 조용한 집이 무서운 집이 아니라는 걸. 그곳은 울고 싶은 사람이 울 수 있는 집이었고, 말을 잃은 사람이 천천히 말을 찾는 집이었고, 웃음을 잊은 사람이 다시 웃음을 배워가는 집이었다. 그리고 어느새 그 집 대문 위에 녹슨 종은 자주 울리기 시작했다. 딸랑, 아주 작고 맑고 따뜻한 소리.
누군가의 마음이 문 앞에 다다랐다는 신호 같은 소리였다. 처음 그날 저녁이 떠올랐다. 조용한 골목, 떨리는 손끝, 문을 두드리던 작은 용기. 아마 모든 변화는 그렇게 시작되는지도 몰랐다. 대단한 결심이 아니라 아주 작은 용기 하나에서, 문을 한번 두드려보는 일에서. 혹시 지금도 마음이 조금 너무 조용한가? 아니, 너무 조용해서 내 마음소리조차 잘 들리지 않는가? 그렇다면 억지로 밝아지려 하지 않아도 된다. 당장 괜찮아지지 않아도 괜찮다. 먼저 해야 할 일은 단 하나다. 내 마음 앞에 가만히 서보는 것. 그리고 조용히 물어보는 것. 내가 잃어버린 열쇠는 어디에 두었을까? 어쩌면 그 열쇠는 누군가의 다정한 한마디 속에 있을지도 모른다. 어쩌면 오늘 겨우 꺼낸 작은 진심 속에 숨어 있을지도 모른다. 어쩌면 끝내 참지 못하고 흘린 눈물 속에 들어 있을지도 모른다. 하지만 분명한 건 하나다. 열쇠는 사라진 게 아니라는 것. 잠시 잊고 있었을 뿐이라는 것. 그리고 잊었던 것은 다시 찾을 수 있다는 것. 닫힌 문은 끝이 아니다. 조용해진 마음은 망가진 게 아니라 쉬고 싶다는 신호일 수도 있다. 그리고 가장 다정한 사람은 언제나 남을 먼저 위로하는 사람이 아니라 자기 마음이 아프다는 사실을 솔직히 인정할 수 있는 사람일지도 모른다. 그러니 오늘 마음이 조금 늦더라도 괜찮다. 남들보다 천천히 웃어도 괜찮고 금방 괜찮아지지 않아도 괜찮다. 꽃도 다 같은 계절에 피지 않으니까. 어떤 꽃은 가장 늦게 피지만 그래서 더 오래 기억되기도 하니까 마음도 그렇다. 늦게 열리는 문이 있다고 해서 그 문이 틀린 것은 아니다. 그 문만의 계절이 있을 뿐이다. 그리고 그 문이 열리는 날 문득 알게 될 것이다. 지금까지의 조용한 시간도 헛되지 않았다는 것을. 그 시간이 있었기에 더 작은 빛도 알아보고 더 여린 목소리도 들을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을. 마지막으로 오래된 그 집에서 들었던 말을 다시 떠올리게 된다. 마음의 문은 힘으로 여는 게 아니란다. 다정함과 기다림으로 열리는 거야. 남의 문도 내 문도 마찬가지란다. 그 뒤로도 가끔 마음이 다치는 날은 찾아왔다. 속상한 날에는 다시 스스로를 미워하기도 했고 어떤 밤에는 이유 없이 조용해지기도 했다. 그래도 예전처럼 오래 헤매지는 않았다. 문이 닫혔다면 다시 열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기 때문이다. 그리고 세상 어딘가에는, 아니 어쩌면 아주 가까운 곳에는 내가 다시 문을 두드릴 때까지 조용히 기다려줄 사람이 있다는 것도. 그래서 언젠가 누군가가 떨리는 얼굴로 묻게 되면 아마 이렇게 대답하게 될 것이다. 괜찮아. 여긴 혼자 조용한 곳이 아니라 같이 조용해지는 곳이야. 그 말을 들은 사람들의 눈빛은 조금씩 달라진다. 굳게 닫혀있던 표정이 아주 조금 느슨해지고 꾹 참던 숨이 천천히 흘러나오고 오래 잊고 있던 자기 마음의 소리가 희미하게 다시 들리기 시작한다. 아마 그 순간일 것이다. 사라진 줄 알았던 마음의 열쇠가 다시 손바닥 위로 조용히 돌아오는 순간은